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공부하고 있습니다. 14번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자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입체도형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또 각기둥 각불 그 어떤 이름을 여기다 지금 붙일 수가 없죠. 예. 그러한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에는 그 조건에 맞는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건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니은자 형태로 각이진 입체도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입체도형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겠죠. 공간상에 존재해서 부피를 갖는 도형, 그거를 우리는 입체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못할 때에는 그냥 입체도형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직육면체의 부피 배웠고 정육면체의 부피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죠. 빨간색 점선. 이거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요. 자,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직육면체가 두 개 나오죠. 예, 그거를 기역과 니은이라고 놓고 기역 따로 니은 따로 구해서 더하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이렇게 가로로 자를 수도 있겠죠. 예, 가로로 잘라서 두 개의 입체 그 직육면체를 만들면 그 직육면체의 부피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니까 그 두 개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큰 직육면체를 기역이라고 할 때 그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없는 부분 있죠? 이 없는 부분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이 니은을 구해서 빼는 거죠. 그러면 이 니은자 모양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치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치수 준 거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 이렇게 방법을 골라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15번. 그런데 이거는 지금 14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자르면 되죠. 한번 자르거나 뭐 붙였다가 떼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형체가 울퉁불퉁해요. 예, 돌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그럼 막 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 돌의 부피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도 뭐 직육면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예, 직육면체의 그릇에다가 담그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는 50cm고 25cm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부어서 2리터 들이에 물을 부은 거예요. 2리터 들이에 물을 부었더니 돌이 잠겼대요. 예, 그랬을 때 그릇의 물의 높이가 여기가 이제 8cm만큼 올라간 거예요. 2리터 물 부었더니 8cm만큼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돌의 부피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센티미터로 줘놓고 부피는 세제곱 미터로 구하라는 거죠. 이거 마지막에 이 단위 같은 거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잘 구해놓고 단위를 바꾸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어쨌든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전체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이전에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2리터짜리가 들어갔는데 50, 25, 8cm짜리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은 뭐 이거보다 더 크겠지만 물의 높이가 이제 8cm 올라갔으니까 50cm 곱하기 25cm 곱하기 8cm 안에 이만큼의 부피 안에 뭐뭐 있는 거죠? 예, 돌이 완전히 잠겼으니까 이거는 돌과
2리터짜리 물이 있는 거죠. 이게. 이만큼의 부피가 돌하고 물의 부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피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고, 자, 이게 궁금한 건데, 2리터 물을 빼면 되겠죠. 그럼 돌의 부피가 나올 거잖아요. 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cm 곱하기 25cm 곱하기 8cm인데, 25 곱하기 8은 200이죠. 예, 200 곱하기 50이에요. 그러면 50 하고 0이 3개 붙죠. 그러면 만이네요, 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근데 2리터 물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2리터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알아야겠네요. 2리터는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니까 2리터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요게 1리터니까. 예, 그러니까 2000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만에서 이제 그 단위가 맞춰졌으니까 빼면 되겠죠? 2000 빼면 얼마예요? 8000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제곱 미터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제곱 미터랑 세제곱 센티미터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100만 배 차이죠. 100만 배. 예, 100cm, 100cm, 100cm를 곱해야 되니까 100만 배의 차이인데 8천에서 소수점이 여기 있는데 소수점을 6번을 움직여야 돼요. 100만이면은 0이 6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예, 이게 단위가 크죠? 크니까 앞에 수는 작아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008, 0.008 세제곱 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0.008 세제곱 미터 이렇게 하면 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이제 그림이 싹기나무가 5개가 있네요. 한 모서리 길이가 5cm인 요게 5cm래요. 모서리가. 5cm인 정육면체 5개 싹기나무를 한 건데요.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보자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앞선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던 단위 부피를 이용한 단위 부피를 이럴 때 이용하면 좋죠. 왜냐하면 요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 구해서 요게 몇 개 있는가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이 싹기나무 한 개가 단위 부피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건널비하고 부피하고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부피가 좀 쉽죠. 자, 일단 부피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피는 단위 부피를 하나 구해볼게요. 예, 단위 부피가 어떻게 되죠? 5cm, 5cm, 5cm 이렇게 곱하면 되겠어요. 자, 5는 25 곱하기 5를 하면 125죠? 125 세제곱 센티미터죠. 이게 단위 부피가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 125가 단위 부피가 아니라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단위 부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싹기나무 하나, 싹기나무 한 개가 단위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25 세제곱 센티미터고 이게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나 더 하면 되겠네요. 5는 25, 2 올라가고요. 5, 22 올라가고 625. 625 세제곱 센티미터.
예. 이렇게 뭐 단위를 어떻게 구해라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바꿀 필요 없고요. 자, 부피 구했어요. 근데 이제 건널비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자, 건널비도 단위 넓이를 이용해 볼게요. 단위 넓이는 얼마예요? 5 곱하기 5니까 25, 그리고 단위는요, 이번엔 제곱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두 번 곱했으니까 25 제곱 센티미터, 이것이 단위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죠? 자, 면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이게 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넓이만 구해야 됩니다. 그죠? 이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 있는 것만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에 있는 것만. 예. 그러면 이 지금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면은 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전체는 각각은 다 얼마를 갖고 있죠? 6개의 면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 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 6, 5, 30개의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붙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 붙어 있는 면은 건널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은 요게 면이 다 있죠. 두 개의 면이 다 있어요. 두 개의 면이. 위에 지금 천장은 이제 상관하지 말고 옆에 붙어 있는 것만 일단 카운트할게요. 그 각각 요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네 개는 서로 두 개의 면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네 개씩만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어떤가요?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도 이 바닥이 이 네 개의 면에 그 천장하고 붙어 있죠. 근데 얼만큼 붙어 있어요? 얼만큼? 이 바닥의 넓이만큼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도 여기 이 1층과 2층 사이도 두 개의 면만큼 건널비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예. 그래서 5개 중에서 5개의 정육면체 중에서 2개의 면을 빼야지 된다는 얘기죠. 응? 그죠? 왜냐면 2개의 면끼리 붙어 있으니까 그건 건널비에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1층과 2층 사이에 그 1층에 있는 것들은 일부만 지금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널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겹쳐져 있지 않은 데는. 그런데 겹쳐진 부분이 얼마만큼이에요? 2층에 있는 거, 이거의 바닥 면적만큼 똑같이 겹쳐져 있죠. 예, 그러니까 4개를 합해서 한 면만큼만 건널비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거에서도 이제 이 쌓기나무 요거 하나에서도 2개의 면을 지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쌓기나무가 각각 2개의 면이 없는 거나 같은 거죠. 붙어 있어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 5, 30에서 5, 20 빼니까 20개의 면만 이 단위 넓이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2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500이죠. 500 제곱 센티미터. 요게 건널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입체 도형의 500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부피는 625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잘 한번 풀어보세요. 입체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 자, 이제 17번 지금까지 배운 단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우리 부피의 단위를 끝으로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단위는 다 배웠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의 단위, 시간 단위 배웠죠?
시각과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의 어느 한 시점, 그래서 시간을 이런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한다면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시각이었고, 그 점과 어떤 시각과 어떤 시각 사이, 시점과 시점 사이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각의 단위. 각의 단위에는 직각과 도가 있어요. 직각은 90도. 그리고 도는 직각을 90으로 나눈 것이 1도죠. 그리고 이제 무게의 단위 배웠는데요. g과 킬로그램. 키로라는 것은 그 천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단어가 키로. 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천. 그래서 1000g이에요. 1kg. 길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로는 우리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여기에서 이제 키로도 마찬가지로 1000을 의미해서 1000m가 1km죠. 센티미터 할 때 이 센티는 100과 관련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터를 100분의 1을 한 것이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를 제곱한 것.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도 그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이를 2번 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이의 단위에는 제곱을 한 센티미터, 센티미터 곱해서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배운 그 부피의 단위에는 길이의 단위를 세제곱한 거죠. 길이의 단위를 세제곱할 수도 있고, 또 드리의 단위로는 드리의 단위도 사실은 이게 부피의 단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사이즈의 그 그릇, 그것을 이제 꽉 채웠을 때의 부피를 밀리리터하고 리터라고 표시한 것이고, 길이의 단위를 이용해서 세제곱해서 부피의 단위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부피의 단위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넓이의 단위에서도 이 부피도 이 밀리리터나 리터 같은 것이 부피를 위해서 처음부터 생긴 거잖아요. 넓이도 그런 게 있어요. R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헥타르. 헥타르는 여러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헥타르는 산불 났을 때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산불 났을 때 그 뉴스를 보면은 몇 헥타르를 태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넓은 그 임야 같은 거, 임야의 넓이 같은 거 측정할 때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이거를 많이 쓰죠. 이거는 다 제곱으로, 이 센티미터나 미터는 길이의 단위를 이용해서 넓이를 재는 거지만, 아르나 뭐 헥타르 이런 것들은 그 넓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피에서의 밀리리터나 리터처럼 넓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생겨난 그런 단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는 교과 과정이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용어 정의 보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